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임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단원 제22과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 개혁을 꿈꾸다 2차 시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1차 시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두 번째,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은 정조가 백성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시에서 단문 2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관리들에게 어떠한 당부를 하고 있는지, 관리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암행어사 백성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수령들이 백성을 통치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암행어사에게 명하다라고 해서 암행어사에게 명한, 내린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 극준지의 하여 무탄 노고라 합니다. 이 너희자입니다. 너희자예요. 너희자. 우리 저 글자는 너희자인데 2인칭 대명사로 너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너라는 2인칭 대명사로 배운 글자 너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와 의미가 같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자는 그냥 어조사로서 뒤에 이걸 잘 따라줘라 라는 명령이나 훈계의 표시입니다. 어조사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극준이라는 말은 극은 이길 극자죠. 준자는 따를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겨 따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때 극자는 뭐냐면 능할 능자와 같은 의미로서 해서 능준하면 잘하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준은 잘 따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의라는 말은 지의는 지극한 뜻입니다. 지극한 뜻. 자, 여기서 지의는 지극한 뜻이다. 무탄 노고. 무는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뭐뭐하지 말라는 금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탄자 있죠. 탄자는 꺼릴 탄자입니다. 꺼리다라는 것은 뭐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뭐뭐를 어렵게 여기는 것을 꺼리다라고 합니다. 꺼리다. 자, 노고는 글자 그대로 노고는 수고라는 뜻입니다. 노고, 수고 같은 말입니다. 자, 노고를 꺼리지 말라라는 말은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내용도 많고 문장이 그래서 좀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반복 학습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너는 바로 누구냐? 여기서 너가 지칭하는 것은 지금 정조가 암행어사를 파견하면서 준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누구다? 암행어사다. 암행어사, 내가 보내는 암행어사, 너는 지극한 뜻을, 누구의? 나의 이 지극한 뜻을 잘 따라서 수고해 주기를 꺼리지 말라. 적극적으로 나의 뜻을 시행해 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보겠습니다. 혼적 기민지간 하여 이탐기 성위하고 희신 벽촌지중하여 이체기 유은하라. 자, 윗문장과 아랫문장 보면 똑같죠. 그다음에 혼적, 기신, 기민지간, 벽촌지중 이렇게 똑같이 문장의 해석 순서나 의미가 상대적인 거나 서로 같은 의미나 상대적인 의미를 마주 놓았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한 문장을 뭐라 그런다? 대우를 이루나서 대우를 이룬다서 대우문 그렇지 않습니까? 대우 또는 대꾸라고 해야 됩니다. 대꾸. 대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위와 아래를 같은 순서로 해주면 됩니다. 봅니다. 혹은 이런 뜻이죠. 우리 지록위마에서도 나왔죠. 혹은 사슴이라고 말하고 혹은 말이라고 말했다 할 때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혼적인 혼 섞을 혼자입니다. 적은 자취적자예요. 그래서 혼적이라는 말은 자취를 섞다라는 말입니다. 자취를 섞다는 뜻이에요. 어는 어디이고 기민지간이죠. 기는 굶주릴 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1차시에서 굶주릴 기. 그래서 기민 굶주린 백성이죠. 굶주린 백성 사이에 자취를 섞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탐은 찾을 탐자예요. 찾아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찾아내다. 기성위 성자는 정성성자고 위자는 거짓자입니다. 그 정성과 거짓을 찾아내고 이런 뜻이고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신은 몸신자고 기자는 맡길 기자입니다. 그래서 몸을 맡기다라는 뜻이다. 몸을 맡기다. 어디에 벽촌시중입니다. 병자는 치우칠 벽자죠. 치우친 마을입니다. 그래서 궁벽한 마을, 외진 마을의 가운데는 그 외진 마을 속이란 뜻이죠. 외진 마을 안에란 뜻이죠. 여기서도 굶주린 백성 사이라는 건 그들과 함께 그들 내란 뜻이죠. 간이나 사이는 공간 안에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기민의 사이에 벽촌의 가운데라는 말은 외진 마을에까지만 해석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굶주린 백성들에 하면 됩니다. 이 채자는 캐다라는 뜻입니다. 캐다. 뭐뭐를 캐다 이런 뜻이죠. 캐내다. 채자입니다. 채취하다. 기유운할 때 유자는 어두울 유자고 은자는 숨길 은자입니다. 그래서 유는 어두운 것과 숨겨진 것이에요. 그러면 어두운 것과 숨겨진 건 뭐냐? 백성들의 고통과 속사정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풀이하기 전에 뒷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글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 내용은 한문을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암행어사에게 명한, 정조가 암행어사에게 명한 글을 했죠. 정조가 충청도 지역의 호서지역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지역으로 심한지라는 사람을 암행어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때 암행어사로 파견을 하면서 심한지에게 내린 봉서입니다. 여기 봉서를 보시면 봉자는 이게 봉할봉자입니다. 글서자죠. 봉한 글이죠. 봉한 편지, 봉한 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리를 임명할 때는 임명장을 줘서 읽는데 봉서를 줬다는 것은 저건 뭐를 말하냐면 이 봉서는 사적인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내려주는 글이에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내리는 글입니다. 그래서 봉서를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남쪽으로 어디쯤 나가서 성문을 나가 어디에 일어나서 이것을 이 봉한 편지를 어떻게 하라? 열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관리는 그걸 가지고 해당 지역에 가서 말한 지역까지 멀리 나간 다음에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다음에 그걸 개봉해 봅니다. 개봉해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어느 지역을 가서 관리의 어떠한 면을 잘 살펴보고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지 살펴봐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서 암행어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누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봉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임금하고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게 주는 글이 바로 뭐냐면 봉서입니다. 자, 그래서 심한제에게 내린 봉서인데 우리가 본문의 내용 위에 이런 내용이 추가로 있습니다. 뭐라 했냐? 충청도는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다. 그래서 수령들이 어질고 어리석음이나 백성들의 고통과 즐거움이 아침 저녁으로 서울에 이르니 수령들이 백성을 보호하며 혹시라도 도리를 잃는다면 그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에 너를 암행어사로 보내니 관리들을 잘 살펴서 부정부패한 거 있으면 바로잡도록 보고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이 내용을 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혹은 자취를 숨겨라죠. 숨긴다. 어디에 굶주린 백성 사이에 굶주린 백성들 가운데 자취를 숨겨서 이런 말은 굶주린 백성들 사이에 어디에서 숨어들어서 암행어사 관리라는 표를 내지 않고 숨어들어서
여기서 그 기점은 수령, 관리입니다. 관리들의 성실함과 거짓됨을 뭐를요? 그 수령의 관리의 그것의 그 수령의 뭘과 성실함과 거짓됨을 찾고라는 말은 탐색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은 어떻게 하냐? 몸을 맡긴다죠. 어디에? 몸을 맡긴다. 벽촌지 중에 아주 궁벽한 외진 마을 가운데에 몸을 맡겨서라는 말은 역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살면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숨어 살면서 채는 캐라죠. 캐라는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뭐일까? 여기서 탐색하다, 찾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뭐를 찾아나? 그들의 유와 어두운 면과 숨겨진 것을 여기서 그들은 뭐다? 백성이다.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뭐를 어두운 것과 숨겨진 것, 백성들의 고통과 속사정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혹은 어떤 경우에는 그 굶주린 백성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들의 성실함과 거짓됨을 그들의 부정부패라든가 아니면 잘하는 모습을 한번 탐색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외진 마을에 궁벽한 마을에 숨어 들어가서 그 마을의 백성들의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탐색해 봐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넘어가서요.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 것을 관리들의 모습을 찾아냈을 때 어떻게 하냐? 척장벌부엔 즉 피 가명지 공평 창선단학엔 즉 채일월지 조림이 하랍니다. 척장은 올릴 척자입니다. 올려주다, 높이다 라는 뜻이고요. 장자는 착할 장자입니다. 이 착할 선자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대우를 이루는 문장인데요. 자, 이 장자는 착할 장입니다. 착할 장. 그래서 착하다 선자와 똑같아요. 선행이라는 의미고 벌자는 벌할 벌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있죠. 이 부자는 그렇지 아니할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가 착할 장이죠. 그러면 이 부는 착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부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자, 착할 장자를 가져오면 부장이죠. 그러면 착하지 아니한 것의 축약형입니다. 부장의 축약형을 한자로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요건 장이면 요건 부장이다. 그래서 요건 착한 것, 요건 착하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것은 어떻게 높여주고 라는 말은 착한 것은 상 주고 착하지 아니하는 것은 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한 것을 선행은 상 주고라고 했고 착하지 않은 건 악행이죠. 악행은 벌 준다. 벌 줄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관리들의 모습을 파악해서 그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상 주고 벌을 내릴 때는 곧 어떻게 하냐? 이 비자는 무슨 비자냐면 견줄 비자입니다. 어디에 견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견주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따르다. 이 견줄 비, 따를 비자로 씁니다. 뭐에 견주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명지 공평입니다. 감자 거울감자입니다. 형자 저울 형자예요. 거울과 저울이 공평한 것에 견주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울 어떻게 합니까? 모습 비친 그대로인 모습 사실대로죠. 저울도 어떻습니까? 무게 그대로 사실대로 눈금 달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양쪽 저울 이렇게 공평한 거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울이나 저울은 속임수가 없는 사실 그대로죠. 그래서 거울이나 저울과 같이 공평함을 따르고 공평하게 행하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창선단학입니다. 창자는 표창할 창자, 높일 창입니다. 선을 어떻게 해요? 표창합니다. 단자는 노여워할 단자인데 여기서는 노여워한다는 건 미워한다, 징계한다로 쓰였습니다. 징계하라, 미워해라, 뭐를? 악을입니다. 자, 그래서 장자와 선자 같고 부자와 악이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고 선을 표창하고 악은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 악은 징계한답니다. 악을 징계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 본받아라입니다. 자, 여기는 견주어라 따라라 그랬죠. 여기는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뭐를 본받냐? 일월지 조림입니다. 해와 달이
조림하는 거죠. 조는 비출 조자입니다. 임자는 이말임자예요. 그러면 해가 비추면 어디에 도달하겠죠. 이말임자니까. 그래서 해가 비추어서 도달하다는 뜻인데 이건 비춘 것이 도달한 결과 보호로 쓰기 때문에 조림이 한 단어로 어떻게 됩니까? 비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어식 표현인데요. 조림은 비추다라는 한 단어,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자, 선을 높이고 선을 표창하고 악을 징계, 미워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 해와 달이 비추는 것을 어떻게 하라? 해와 달이 비추는 것을 본받아라 합니다. 그러면 해와 달이 비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와 달은 비추면 밝게 비추도 훤히 들여다보이죠?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공정하고 밝게 투명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 투명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치대로 하라. 이치대로 처리하라는 의미를 조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공평과 의미 뭐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묶어보겠습니다. 자, 척장벌부엔 즉 비 감형지 공평하고 창선단악엔 즉 제1월지 조림하라. 선행을 상주고 착한 것을 높여주고 착하지 아니한 것 악행을 벌할 때에는 거울이나 저울이 공평한 것을 따르고 거울이나 저울이 공평한 것에 전주고 선을 착 높여주고 악을 단 징계할 때에는 해와 달이 비추는 것을 본받아라. 해와 달이 비추는 것과 같이 환하고 투명함을 본받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공평하고 이치에 맞게 밝게 공개적으로 하되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봅니다. 위부지려하고 해불근유하랍니다. 위라는 위험이자입니다. 위험이자예요. 그다음에 불지 부지 디귿지니까 부지죠. 부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려자는 사나울 려자입니다. 사납다는 것은 어떻게 무섭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위험을 갖추긴 하되 그 위험이 공포에 이르러서는 안 되고라는 말입니다. 해는 은혜의 자입니다. 은혜의 자예요. 은혜의 자, 은혜를 베풉니다.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되 불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답니다. 어디에 근접해서는 안 돼요. 유는 부드러운데 부드럽다는 유약한 거죠. 유약한데 나약한데 가까이에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유자는 유약하다, 나약하다는 건 뭡니까? 그 관리자가 무기력하다, 기강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유자는 뭐 유약하다, 나약하다라는 말 해서 나약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은혜를 베풀어서 행하되 나약함, 유약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유약함으로 근접해서는 안 된다. 자, 은혜를 베푸니까 하는데 기강을 가지고 통치 기강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말은 어디 이르지 말고 안 된다는 어디에 이르지 말고라고 해석해도 의미는 같겠죠. 어쨌든 금지의 의미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묶어보겠습니다. 위부지리어하고 해불근유하라. 위험을 갖추되 공포 사나운데 이르지 말고 은혜를 베풀되 나약한데 나아가선 안 된다. 나약함으로 시행해선 안 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랬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관리가 해야 할 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리청원에서 해석을 해봅니다. 혼적 기민지간 하여 이탐기성위하고 혹기신 벽촌지중하여 이체기유난합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기민지간 굶주린 백성 사이에 자취를 섞어서 굶주린 백성 사이에 스며들어서 그 백성들 다들 그들이 뭐 관리들의 성실함과 거짓됨을 찾아내고 혹 어떤 경우에는
격촌지 중에 외진 마을 가운데 몸을 맡겨서 외진 마을 가운데 숨어 들어서 몸을 맡겨서 그들의 백성들의 뭐를 어둠과 숨겨진 것 백성들이 고통과 속사정을 찾아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이제 22과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조가 언급한 통공화매에 대해 정리하여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자, 통공화매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 통공 모든 것이라 했죠. 모두 전부에 대해서 화합하였다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팔도록 했답니다.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시대에 시행된 암행어사에 대해 조사하고 본문에서 정조가 밝힌 암행어사 파견 이유를 정리해보세요. 자, 조선시대에 시행된 암행어사에 대해서 아까 봉서를 내렸고 일정한 지점에 나아가서 그것을 뜯어보게 함으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암행어사 파견되는지를 모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파견 이유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2과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 개혁을 꿈꾸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한자도 어렵고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